여러분, 제가 평생을 살면서 뼈저리게 깨달은 한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아침을 지배하는 자가 하루를 지배하고 하루를 지배하는 자가 인생을 지배한다는 사실입니다. 젊었을 때 가난했던 시절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정 회장님, 돈을 벌려면 특별한 비밀이나 거대한 아이디어 운이 필요하지 않나요? 하지만 저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비밀은 없습니다. 부자가 되는 길은 작지만 꾸준한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출발점은 바로 아침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 한국에서 일을 시작했을 때 새벽 공기는 차가웠지만 바닷바람이 코끝을 스쳤습니다. 해가 떠오르기 전에 조용한 시간, 항구에 아무도 없었지만 저는 남들보다 먼저 현장에 나가 목재를 나르고 준비를 하며 땀을 흘렸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하루를 먼저 시작하는 습관이 결국 인생의 흐름을 바꾼다는 것을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은 아침을 허비합니다. 늦잠과 어제의 후회, 무기력한 핑계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반면 부자가 되는 사람들은 아침을 철저히 관리합니다. 몸을 깨우고 마음을 다잡고 목표를 세우며 하루를 준비합니다. 이러한 작은 차이가 반복되면 10년, 20년 후 인생의 경로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제가 처음 사업을 시작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금은 부족했고 경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오늘 하루를 반드시 붙잡겠다. 아침을 허비하지 않겠다. 은행이 열리기 전 서류를 정리하고 공장문이 열리기 전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직 침대에서 꿈을 꾸고 있을 때 저는 현실 속에서 제 꿈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왜 아침이 중요한가요? 아침은 세상이 아직 조용할 때입니다. 방해가 적고 마음이 가장 맑습니다. 이 시간에 무엇을 하느냐가 하루 전체의 흐름을 결정합니다. 부자는 아침을 주도적으로 사용하고 가난한 사람은 아침에 끌려갑니다. 이러한 습관의 차이는 단순한 생활 패턴이 아니라 사고방식의 표현입니다. 아침을 지배한다는 것은 곧 내 삶을 스스로 지배한다는 의미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만난 한 동료를 기억합니다. 그는 늘 늦게 출근했습니다. 피곤하다, 집안 사정이 어렵다 등 이유는 많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하루 이틀 일찍 나와 본들 뭐가 달라지겠어. 하지만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평생이 달라집니다. 세월이 흐르자 그 차이는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저는 기회를 붙잡고 한 걸음 나아갔지만 그는 여전히 제자리였습니다. 여러분, 아침의 습관은 단순한 루틴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사고방식과 삶의 태도를 보여주는 척도입니다. 가난한 사고방식은 아침을 흘려보내고 하루를 남에게 맡깁니다. 부자의 사고방식은 아침을 붙잡고 하루를 스스로 설계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확실히 말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아침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아침은 하루 중 가장 소중한 시간입니다. 남들보다 조금 더 일찍 일어나 작은 준비라도 하십시오. 그 습관이 쌓이면 여러분의 삶은 전혀 다른 궤도로 올라갈 것입니다. 제가 평생 실천해온 아침 습관은 특별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한 습관들이 모여 제 인생을 바꾸었고, 이제 여러분께 그 첫 번째 습관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남들보다 일찍 일어나 하루를 앞당기는 것입니다. 제가 공사 현장에서, 항구에서, 해외 출장지에서 지켜온 습관입니다. 그 단순한 행동이 어떻게 제 인생에 기회를 만들어 주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젊은 시절 공사 현장에서 일할 때를 떠올립니다. 현장은 늘 시멘트 냄새와 철근 부딪히는 소리로 가득했고 먼지가 자욱했습니다. 대부분의 인부들은 아침 7시에야 겨우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5시 반 늦어도 6시에는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해가 완전히 떠오르기 전 이미 땀을 흘리며 자재를 옮기고 도구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현장 감독이 어느 날 저에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정씨, 왜 이렇게 일찍 나오나요? 아직 일이 시작도 안 했는데.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감독님, 일은 7시에 시작하지만 제 하루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미리 준비해야 남들보다 앞서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고방식의 차이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남이 정해준 시간에 맞춰 움직입니다. 부자는 스스로 시간을 주도합니다. 남들보다 일찍 하루를 시작하는 순간 이미 경쟁에서 한 발 앞서 있는 것입니다. 제가 늘 생각했던 것은 이것입니다. 남들보다 1시간 일찍 시작하면 10년 뒤에는 10년을 앞서간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계산이 아니라 마음가짐과 준비성, 그리고 기회를 발견하는 습관의 힘입니다. 제가 은행과 첫 대출 협상을 하러 갔을 때를 기억합니다. 중요한 자금을 마련해야 했기에 밤새 서류를 정리하고 은행 문이 열리기 전부터 기다렸습니다.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오늘 기회를 반드시 잡겠다. 준비된 서류와 태도 덕분에 은행원들은 저를 다르게 보았습니다. 결국 작은 차이가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었고 자금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작은 준비가 큰 결과를 만듭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습관은 단순히 시간을 벌어주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단련하고 기회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새벽에 몸을 움직이면 게으름이 사라지고 결심이 단단해집니다. 세상이 여전히 잠든 시간, 저는 깨어서 제 꿈을 준비했습니다. 그 시간만큼은 저와의 싸움이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쉽지 않았습니다. 어떤 날은 몸이 무겁고 눈이 감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스스로에게 질문했습니다. 정주영, 너는 남들처럼 살고 싶은가? 아니면 남들과 다른 길을 걷고 싶은가? 다르기를 원한다면 아침부터 달라져야 합니다. 그 다짐 하나로 매일 새벽을 붙잡았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 더 자야지. 오늘 하루쯤은 늦어도 괜찮아. 그러나 부자의 사고방식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하루가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다. 하루도 허비하지 않겠다. 저는 직원들에게도 늘 강조했습니다. 중요한 계약이나 회의가 있을 때 남보다 먼저 준비하고 먼저 도착하라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라는 불평도 들었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 습관이 그들을 더 좋은 위치로 올려놓았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습관은 단순한 생활 규칙이 아닙니다. 그것은 미래를 향한 태도입니다. 새벽에 일어나 하루를 설계하는 사람은 늘 기회를 붙잡습니다. 해외 출장지에서도 저는 이 습관을 지켰습니다. 낯선 호텔방 익숙하지 않은 환경에서도 새벽에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며 마음을 가다듬고 다짐했습니다. 오늘도 기회를 만들 것이다. 하루를 놓치지 않겠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남들보다 조금 더 일찍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그 시간은 단순한 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태도와 의지를 증명하는 가장 작은 행동이자 강력한 신호입니다. 제가 평생 지켜온 첫 번째 아침 습관, 일찍 일어나 기회를 앞당기는 것. 이 습관이 결국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아침을 지배하는 사람은 하루를 지배하고 하루를 지배하는 사람은 인생을 지배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아침을 활용해야 할까요? 제가 평생 실천한 몇 가지 방법을 공유하겠습니다. 첫째, 하루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스마트폰을 켜고 뉴스나 SNS를 확인하는 사람들은 하루를 남에게 맡기는 것과 같습니다. 대신 조용한 시간에 하루 목표를 적고 오늘 반드시 이루고 싶은 일을 정리하십시오. 그 순간부터 하루는 이미 여러분이 설계한 대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둘째, 몸을 깨우고 정신을 맑게 하는 습관입니다. 저는 매일 새벽 간단한 체조와 스트레칭으로 몸을 풀고 짧게 명상을 하며 마음을 정리합니다. 이것이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하루를 집중력과 에너지로 채우는 준비 과정입니다. 몸과 마음이 준비된 사람만이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셋째, 남보다 먼저 움직이는 습관입니다. 제가 처음 사업을 시작했을 때 경쟁자는 잠든 시간에 저는 이미 준비를 끝내고 첫걸음을 떼었습니다. 일찍 시작하면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생깁니다. 그 시간에 중요한 일을 처리하고 다음 단계까지 계획할 수 있습니다. 하루 1시간, 2시간의 차이가 장기적으로는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넷째,
작은 성취를 기록하고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아침에 하루 계획을 적고 작은 목표를 달성하면 반드시 체크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도 나는 내 목표를 향해 한 걸음 나아갔다. 이 작은 습관이 마음가짐을 단단하게 하고 꾸준함을 가능하게 합니다. 제가 말하는 아침 습관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기술이나 장비도 필요 없습니다. 단지 조금 더 일찍 일어나 조금 더 준비하고 조금 더 생각하고 조금 더 움직이는 것. 이 단순한 반복이 평생의 차이를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께 강조하고 싶은 것은 시작이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지금 바로 오늘 알람을 30분만 앞당겨 보십시오. 처음엔 힘들고 귀찮겠지만 그 작은 변화가 삶의 패턴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1개월, 3개월, 1년 후 여러분의 인생은 분명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지켜온 원칙은 단 하나입니다. 남보다 먼저 일어나 하루를 붙잡아라. 하루를 붙잡으면 인생을 붙잡는다. 이것이 제가 아침을 사랑하고 아침을 통해 인생을 만들어 온 이유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실천하십시오. 내일을 바꾸고 싶다면 먼저 오늘 아침을 바꿔야 합니다. 아침의 작은 습관이 결국 여러분의 꿈과 성공을 현실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제가 아침 습관을 통해 얻은 가장 큰 교훈 중 하나는 준비된 자에게 기회가 온다는 사실입니다. 젊은 시절 한국에서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때를 아직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새벽 5시 반해가 뜨기도 전에 저는 이미 현장에 도착해 목재와 자재를 나르고 공구를 정리했습니다. 대부분의 동료들은 7시쯤 나타나면서 하루를 시작했지만 저는 이미 하루를 절반 이상 살아낸 기분이었습니다. 그때 현장 감독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정씨 왜 이렇게 일찍 나왔나? 아직 일도 시작 안 했는데. 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감독님 일이 시작되기 전에 제 하루는 이미 시작됩니다. 미리 준비해야 남들보다 앞서 나갈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순간 사고방식의 차이를 깨달았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정해진 시간에 맞춰 움직이지만 부자는 시간을 스스로 지배합니다. 그 경험은 저의 첫 해외 출장을 앞두고도 이어졌습니다. 유럽 출장 당시 낯선 호텔방에서 시차와 피로로 몸이 무겁고 정신이 흐려졌지만 저는 새벽에 일어나 간단한 체조를 하고 하루 계획을 정리했습니다. 마음을 가다듬고 오늘 반드시 이루어야 할 목표를 떠올리면서 하루를 미리 살아보았습니다. 언어도 통하지 않고 문화도 낯설었지만 그 고요한 아침 시간 속에서 마음을 단단히 다질 수 있었습니다. 저는 또한 아침 시간을 통해 위기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는 법을 배웠습니다. IMF 외환위기 당시 수많은 기업이 방향을 잃고 허둥거렸습니다. 현대 역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매일 아침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현대가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인가? 답은 명확했습니다. 직원들의 일자리와 신뢰였습니다. 그 목표를 마음에 새기고 해외 투자자와의 협상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준비된 자세와 명확한 목표 덕분에 저는 현대를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아침 습관은 결정력과 실행력을 강화시켜 주었습니다. 단순히 계획만 세우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해외 공사를 수주했을 때 대부분 사람들은 계약만 따내면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침에 계약서를 검토하자마자 즉시 실행팀을 조직하고 자재를 주문하며 사람을 모집했습니다. 남들이 천천히 준비할 때 저는 하루를 움직이며 기회를 잡았습니다. 이 작은 차이가 장기적으로 엄청난 성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아침의 작은 행동이 신뢰를 쌓는 기반이 되기도 했습니다. 현장에서는 먼지와 땀 속에서 노동자들과 함께 일하며 그들의 의견을 존중했습니다. 엔지니어가 위험 요소를 지적하면 바로 반영했고 직원들의 의견을 진심으로 경청했습니다. 이러한 태도가 쌓여 사람들은 단순한 노동자가 아니라 현대의 동지가 되었고 신뢰는 곧 돈과 기회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경험이 보여주는 것은 단순합니다. 아침에 무엇을 하느냐가 하루를 결정하고 하루가 쌓이면 인생을 결정한다는 사실입니다.
남보다 일찍 일어나 몸을 깨우고 정신을 정리하며 목표를 명확히 하고 작은 행동 하나라도 실행하는 것. 이것이 제가 부자가 된 이유이자 수많은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힘입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아침 습관은 습관 그 자체가 아니라 삶의 태도라는 점입니다. 감사하며 배움을 기록하며 사람을 존중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습관은 모두 아침에서 시작됩니다. 작은 변화가 반복되면 여러분의 사고와 행동, 그리고 인생 전체가 달라집니다. 여러분도 오늘 아침 단 30분만 먼저 일어나 보십시오. 작은 행동 하나, 목표 하나, 감사 하나가 쌓이면 여러분의 하루는 다른 사람과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루가 모이면 여러분의 인생 또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아침을 단순히 눈을 뜨는 시간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침은 몸과 마음을 깨우는 의식적인 시간입니다. 젊은 시절 한국에서 일할 때도 저는 새벽마다 30분 정도 스트레칭과 가벼운 운동을 했습니다. 단순한 체조일 뿐이지만 그 작은 움직임이 하루의 에너지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한 번은 해외 공사 현장에서 큰 사고가 날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안전장비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시작하려던 순간 저는 아침 일찍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작은 체크리스트와 몇 가지 확인만으로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침에 정신과 몸을 먼저 준비하면 위기 상황에서도 판단력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요. 아침 루틴의 핵심은 마음과 몸을 동시에 깨우는 것입니다. 저는 매일 아침 간단한 체조로 몸을 깨운 후 10분 정도 조용히 앉아 오늘의 목표를 떠올립니다. 그리고 지난날의 실수나 아쉬움을 떠올리며 교훈을 기록합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저는 단순한 일상이 아니라 매일 아침이 인생을 설계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또한 아침 습관은 스트레스 관리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현대 시절 해외 출장과 프로젝트 관리로 스트레스가 극심했지만 아침 30분의 명상과 호흡으로 마음을 정리하고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덕분에 어떤 난관도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아침에 몸과 마음을 깨우는 또 다른 효과는 창의력과 문제 해결 능력입니다. 하루 중 가장 맑은 정신으로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처음 해외 사업을 시작할 때도 중요한 계약 조건과 현장 문제를 아침에 검토하며 전략을 세웠습니다. 낮이나 밤에 했으면 보이지 않았던 작은 디테일까지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시작해 보십시오. 1. 가벼운 운동, 스트레칭, 체조 산책 등 12-10분. 2. 정신정리 오늘의 목표 3가지 감사한 일 3가지 기록. 3. 계획 점검, 중요 업무나 결정 사항을 미리 검토. 이 단순한 습관이 반복되면 몸은 강해지고 마음은 단단해지며 하루가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흐릅니다. 정주영 회장은 늘 말했습니다. 하루를 먼저 준비하는 사람만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다. 오늘 아침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깨우는 30분이 내일의 큰 기회를 만들어 줄 것입니다. 저는 아침마다 몸과 마음을 깨운 뒤 반드시 오늘 하루의 방향을 설정합니다. 단순히 해야 할 일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를 미리 살아보는 것입니다. 머릿속으로 현장을 걷고 고객을 만나고 직원과 대화하며 계약서를 놓고 협상하는 장면까지 시뮬레이션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오늘 반드시 이루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이 습관은 군대 시절에 배웠습니다. 해방 직후 혼란스러운 시기 저는 짧은 기간이지만 군에서 지휘를 맡았던 적이 있습니다. 지휘관은 매일 아침 작전 지시를 내리기 전에 지도를 펼쳐놓고 오늘의 목표를 명확히 설정했습니다. 방향을 잃으면 실패하고 방향만 잡히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업을 시작하고 난 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루가 수많은 보고서, 전화 사람들로 정신없이 흘러가더라도 아침에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면 복잡한 상황에서도 길을 잃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현대건설이 중동시장에 처음 진출하려 할 때 주변에서는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기술도 부족하고 자금도 부족하며 위험이 너무 크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침에 이미 하루의 목표를 마음속으로 설정했습니다. 오늘의 목표는 단 하나, 사막 위에 현대의 깃발을 꽂는 것. 이 목표를 아침에 설정했기에 미팅에서 투자자와 엔지니어와 논쟁할 때도 흔들리지 않고 한 방향으로 밀고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중요한 점은 미리 하루를 시뮬레이션했다는 것입니다. 머릿속에서 사막의 뜨거운 햇볕과 거대한 크레인을 떠올리며 현장과 계획을 구체적으로 상상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어떨까요? 하루가 어떻게 흐르든 그냥 부딪혀 보자는 식입니다. 상황에 따라 움직이고 운에 맡깁니다. 반면 부자는 다릅니다. 하루를 미리 살아보고 목표와 방향을 세운 뒤 그 길로 나아갑니다. 방향 없는 하루는 모래알처럼 흩어지지만 방향 있는 하루는 칼날처럼 집중됩니다. 제가 임원회의에서 자주 물었던 질문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 당신이 반드시 이루어야 할 단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처음에는 대부분 장황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강조했습니다. 목표는 단순하고 명확해야 하며 하루 안에 반드시 성취 가능해야 한다고요. 이 습관 덕분에 IMF 외환위기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도 현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모든 직원의 일자리와 신뢰를 지키는 것이 목표였기에 해외 투자자와 협상에서도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아침에 하루의 방향을 설정하는 습관은 단순한 계획이 아닙니다. 그것은 미래를 설계하는 능력입니다. 하루를 명확히 계획하면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도 빠르게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습니다. 이 습관 덕분에 저는 매일 아침 눈앞에 놓인 수많은 문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시작해 보십시오. 1. 아침에 조용히 앉아 오늘의 목표를 1, 3가지로 정리. 2. 목표를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하며 하루를 미리 살아보기. 3.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행동과 순서를 계획. 작은 습관처럼 보이지만 이 한 가지 행동이 쌓이면 인생의 방향과 성취를 완전히 바꿉니다. 아침에 하루의 방향을 명확히 설정하면 하루가 아닌 인생 전체를 설계하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자산은 무엇일까요? 바로 사람과 신뢰입니다. 돈과 기술 기회는 시간이 지나면 바뀌지만 신뢰와 인간관계는 한 번 쌓이면 평생 가치를 지닙니다. 저는 항상 직원 협력사 투자자, 심지어 경쟁사까지 모든 관계에서 신뢰를 최우선으로 두었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현대건설이 중동 진출을 준비하던 시절 현지 기업과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상대는 경험도 많고 자본도 큰 기업이었지만 신뢰 문제로 협상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때 저는 단순히 계약서에 조건을 넣는 것보다 약속을 지키고 투명하게 소통하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작은 약속 하나라도 어기면 평생의 신뢰가 깨질 수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항상 직원들에게 말했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것이 곧 회사의 힘이다.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신뢰를 잃고 신뢰를 잃으면 기회도 잃는다. 신뢰를 쌓는 습관은 단순하지만 실천하기 어렵습니다. 몇 가지 원칙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작은 약속부터 지킨다. 큰 계약이나 프로젝트보다 작은 약속을 먼저 지켜 신뢰를 쌓는다. 2. 투명하게 소통한다. 문제와 어려움은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공유한다. 3. 일관성을 유지한다.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사람들은 당신을 믿는다. 4. 상대의 입장을 존중한다. 상대방의 필요와 입장을 이해하고 배려하면 신뢰가 깊어진다. 이 습관 덕분에 현대건설은 중동에서 여러 위기를 넘기고 계약을 따낼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기술력이나 자금이 아니라 사람들이 믿고 함께 일하고 싶은 회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인간관계의 핵심은 장기적 관점입니다. 단기적 이익에 급급하면 신뢰를 잃고 결국 큰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반대로 장기적 신뢰를 쌓으면 예상치 못한 기회가 찾아오고 위기 상황에서도 사람들은 당신 편에 서줍니다. 정주영 회장은 말했습니다. 사람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다. 사람을 믿고 사람을 살려라.
이 원칙은 사업뿐 아니라 인생에서도 적용됩니다. 가족, 친구, 동료, 누구와도 신뢰를 바탕으로 관계를 쌓는 습관이 결국 당신의 인생을 지탱하는 힘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인간관계와 신뢰는 단기간에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의 작은 행동 약속을 지키는 습관,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이 쌓여 큰 자산이 됩니다. 사업과 인생에서 가장 큰 무기는 무엇일까요? 바로 배움과 기록입니다. 저는 평생 이 습관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젊은 시절 건설 기술을 정식으로 배우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일 아침 책을 읽고 배운 것을 기록하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철근 강도, 콘크리트, 배합 배수 구조 등 현장에서 필요한 지식을 노트에 꼼꼼히 기록하고 실제 현장에서 테스트하며 차근차근 경험으로 쌓았습니다. 이 습관은 단순히 공부를 위한 공부가 아닙니다. 그것은 위기 상황에서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실전 지식이 되었고 수많은 실패를 교훈으로 전환시키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중동 사막 프로젝트 당시 극한 기후로 콘크리트가 갈라지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여러 엔지니어가 머리를 싸매고 고민했지만 해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저는 밤마다 해외 논문을 번역하고 배합 비율을 다시 계산하며 기록했습니다. 그 결과 새로운 배합 방식을 찾아내어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었습니다. 배움과 기록의 힘은 신뢰를 설득하는 무기로도 작용했습니다. 은행과의 대출 협상에서 상대는 제안의 현실성과 수익성을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현장 데이터와 시장 조사 기록을 제시하자 은행원은 신뢰를 가지고 대출을 승인했습니다. 작은 수첩 하나가 수십억 원 규모의 계약을 가능하게 만든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배움은 겸손과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나보다 경험이 적은 사람, 어린 직원, 심지어 현장의 평범한 노동자에게서도 배울 점이 있었습니다. 한중동 현지 노동자가 회장님 모래는 낮과 밤의 온도차 때문에 쉽게 갈라집니다. 라고 말했을 때 그 조언 하나가 프로젝트를 살렸습니다. 저는 즉시 기록했고 실제 시공에 반영했습니다. 이처럼 배움과 기록은 단순한 지식 습득이 아닙니다. 그것은 미래의 의사결정과 행동을 가능하게 하는 준비이며 경험을 영구적으로 붙잡아두는 도구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배우고 기록하는 습관을 소홀히 하며 대충 기억하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자의 사고방식은 달랐습니다. 작은 것도 기록하고 배움에서 얻은 지식을 즉시 실전에 적용했습니다. 제가 젊은 세대에게 항상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머리로만 생각하지 말고 반드시 손으로 기록하라. 기록 없는 배움은 모래 위에 글씨를 쓰는 것과 같다. 이 습관 덕분에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고 사업의 방향을 명확히 하며 성공과 신뢰를 동시에 잡을 수 있었습니다. 결국 배우고 기록하는 습관은 지식과 경험을 자산으로 전환시키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단 하루 10분이라도 책을 읽고 기록하는 습관이 쌓이면 사고는 깊어지고 판단은 날카로워지며 인생과 사업에서 불가결한 기회를 놓치지 않게 됩니다. 인생에서 가장 강력한 힘 중 하나는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저는 평생을 살면서 가난, 실패, 배신 위기 등 수많은 어려움을 마주했지만 그 순간마다 저를 붙잡아 준 것은 의외로 단순했습니다. 바로 아침마다 감사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습관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하루를 시작하며 고작 보리밥 한 그릇을 마주하더라도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래도 나는 살아있다. 오늘도 일할 힘이 있다. 감사하다. 그 단순한 마음가짐이 하루를 버티게 하고 결국 수년, 수십 년을 거쳐 인생을 바꾸는 힘이 되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부족에 초점을 맞춥니다. 왜 나는 이것밖에 없을까? 왜 남들은 저렇게 잘 살까? 그러나 부자의 사고방식은 다릅니다. 그들은 작은 것에도 감사하며 그 감사를 행동과 의지로 연결시킵니다. 중동 사막에서 캠프 생활을 하던 시절을 기억합니다. 텐트는 모래바람에 흔들리고 몸은 땀과 먼지로 뒤덮였습니다. 일반 사람이라면
불평이 나올 법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새벽에 눈을 뜨자 저는 하늘을 바라보며 감사했습니다. 오늘도 새로운 기회를 주셨다. 오늘도 내 손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 그 순간 피로와 두려움이 사라지고 도전의 열정이 치솟았습니다. 이처럼 감사는 마음을 강하게 만들고 두려움을 몰아내며 불안을 희망으로 바꾸는 힘이 됩니다. IMF 외환위기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많은 기업이 쓰러지고 언론은 현대를 흔들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매일 아침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살아있다. 아직 기회가 있다. 아직 도전할 수 있다. 감사하다. 그 마음으로 버티며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의 힘은 저 혼자만이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도 전파되었습니다. 직원들에게 아침마다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다. 네가 있어 현대가 버틴다. 작은 한마디였지만 직원들에게는 큰 힘이 되었고 그들이 저와 함께 회사의 어려움을 극복하게 만든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돈 때문이 아니라 저의 진심 어린 감사를 느꼈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단순히 기분을 좋게 만드는 마음가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며 성공과 기회를 끌어오는 강력한 원동력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마음이 강해지고 불평만 하는 사람과 달리 재정적 기회와 인간관계에서도 긍정적인 에너지를 끌어옵니다. 저는 강연에서도 항상 묻습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은 무엇에 감사합니까? 많은 사람은 대답하지 못하지만 부자의 습관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한두 가지를 떠올립니다.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배움에 감사하며 도전할 기회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결국 아침마다 감사로 하루를 시작하는 습관이 위기 속에서도 저를 지탱하게 했고 마음을 단단히 하며 하루를 주도하게 만들었습니다. 불평으로 시작하면 하루는 무너지지만 감사로 시작하면 하루가 세워집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했다면 이제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생각과 마음가짐이 있어도 행동하지 않으면 현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저는 항상 계획보다 중요한 것은 실행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젊은 시절 현대를 창업하고 경영할 때 수많은 아이디어와 전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책상 위에서 계획을 검토하는 것보다 현장에서 직접 움직이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공장을 새로 지을 때 수많은 전문가가 계획을 세웠지만 저는 직접 현장을 돌아다니며 문제를 확인했습니다. 기계가 잘 돌아가는지, 직원들이 불편하지는 않은지 실제 상황을 보고 판단했습니다. 그때 배운 것은 단순했습니다. 실행 없는 계획은 종이 조각일 뿐이다. 행동의 습관은 하루의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할 일을 리스트로 적고 가장 중요한 것부터 처리합니다. 미루지 않고 가능한 한 즉시 행동합니다. 실패하더라도 배움으로 삼고 다시 시도합니다. IMF 시절 수많은 기업이 멈추고 좌절했지만 저는 직원들과 함께 하루 한 걸음씩이라도 실행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작은 성과가 쌓였고 그것이 결국 현대를 재건하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행동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분명합니다. 생각만 하고 주저하는 사람은 기회를 놓칩니다. 행동하는 사람은 시행착오 속에서도 기회를 잡습니다. 저는 항상 위대한 성공은 하루하루의 작은 행동에서 비롯된다고 말했습니다. 매일 아침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행동으로 옮기며 작은 성취를 쌓아가는 사람만이 결국 큰 목표를 이룰 수 있습니다. 행동하는 습관을 만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1. 하루의 최우선 과제를 정한다. 2. 계획을 세우고 즉시 실행한다. 3. 결과를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은 개선한다. 이 단순한 루틴이 쌓이면 사람은 작은 실패에도 흔들리지 않고 큰 도전에도 두려워하지 않는 강인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결국 인생과 기업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저는 강연에서 항상 묻습니다. 오늘 당신은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한 후 바로 행동으로 이어지는 습관이야말로 성공과 행복을 동시에 가져오는 비밀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실패와
좌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에서 배우는 자세입니다. 저는 젊은 시절 사업을 시작할 때도 여러 번 큰 좌절을 겪었습니다. 자금 부족, 계약 파기, 예상치 못한 시장 변화 등 수많은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항상 실패를 끝이 아니라 과정의 일부로 받아들였습니다. 실패 속에서 배운 교훈은 단순한 경험이 아니라 다음 성공을 준비하는 밑거름이 됩니다. 예를 들어 해외 공사 프로젝트에서 예상치 못한 기후와 지역 문제로 공사가 지연된 적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좌절하고 포기했지만 저는 그 문제를 기록하고 분석하며 해결책을 찾아냈습니다. 실패를 배움으로 바꾸는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1. 분석 왜 실패했는지 원인을 명확히 파악합니다. 2. 기록 경험과 교훈을 기록하여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합니다. 3. 행동 개선책을 실행하여 다음 단계에서 성공으로 연결합니다. 저는 IMF 외환 위기와 같은 국가적 경제 위기 속에서도 이러한 접근 방식을 지켰습니다. 많은 기업이 흔들리고 무너지는 동안 저는 매일 아침 오늘 반드시 달성해야 할 목표 하나를 확인하고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작은 성공이 모여 위기 속에서도 회사를 지킬 힘이 되었습니다. 중요한 점은 실패와 좌절은 인간관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사람과의 갈등이나 오해가 발생했을 때 단순히 감정적으로 반응하면 상황은 악화됩니다. 대신 한 걸음 물러서서 상대의 입장을 이해하고 나의 행동을 돌아보며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관계를 지키면서도 성장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항상 직원들에게 말합니다. 실패는 끝이 아니다. 단 배움으로 삼지 않으면 진짜 실패가 된다. 또한 실패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체력과 정신력입니다. 몸이 피곤하면 마음도 쉽게 무너집니다. 하루아침의 습관, 즉 일찍 일어나고 몸과 정신을 깨우며 하루의 방향을 설정하고 감사하며 행동하는 습관이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위기 속에서의 겸손과 유연성입니다. 계획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을 때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다른 방법을 모색하는 겸손이 필요합니다. 또한 상황 변화에 따라 전략을 조정할 줄 아는 유연성이 있어야만 큰 실패를 막고 지속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결국 실패와 좌절은 삶의 일부이며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활용하느냐가 인생을 결정합니다. 저는 젊은 시절부터 이러한 사고방식을 몸에 익혔고 그것이 오늘의 저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작은 배움으로 삼아 하루하루를 쌓아 나가십시오. 지금까지 우리는 일찍 일어나기, 몸과 정신 깨우기, 하루의 방향 설정, 사람을 존중하기 배우고 기록하기, 감사하기, 행동으로 하루 시작하기라는 7가지 아침 습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 습관들은 단순히 루틴이 아니라 삶을 지배하고 운명을 바꾸며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만드는 원칙입니다. 첫 번째 습관인 남들보다 일찍 일어나 하루를 앞당기는 것은 단순한 시간 관리가 아닙니다. 이는 경쟁에서의 우위를 의미하며 장기적으로 누적된 작은 차이가 큰 결과를 만듭니다. 저는 젊은 시절 공사 현장에서 5시 반에 출근하며 다른 사람들이 늦잠을 자는 동안 이미 기회를 잡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습관 덕분에 수많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위기 속에서도 경쟁에서 한 발 앞서 나갈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습관, 몸과 정신을 깨우는 것은 단순한 운동이 아닙니다. 이는 정신력과 집중력, 인내력을 기르는 과정입니다. 몸이 깨어야 정신이 깨어나며 피곤과 두려움은 흘러나가고 마음은 단단해집니다. 제가 해외 출장 중 호텔방에서 새벽에 몸을 움직이며 마음을 다잡았던 경험은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자신감을 만드는 훈련이었습니다. 세 번째 습관은 하루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하루를 미리 살아보며 목표를 명확히 하고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정하는 습관은 결정력과 집중력을 강화합니다. IMF 외환위기 당시에도 저는 아침마다 오늘 반드시 지켜야 할 목표를 설정하며 혼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목표가 명확하면 위기 속에서도
올바른 판단과 행동이 가능합니다. 네 번째 습관, 사람을 존중하고 신뢰를 쌓는 것은 비즈니스와 인간관계 모두의 필수입니다. 돈은 기술이나 자본에서 나오지 않고 결국 사람과 신뢰에서 창출됩니다. 저는 공사 현장에서 직접 노동자들과 함께 일하며 해외 프로젝트에서도 현지 직원들을 존중하고 격려했습니다. 작은 배려와 신뢰는 팀의 헌신과 협력으로 돌아왔고, 이는 현대를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시키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습관, 배우고 기록하는 습관은 지식과 경험을 영구적인 자산으로 전환하는 방법입니다. 저는 공학 서적, 해외 논문, 현장 데이터를 기록하며 이를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성공을 쌓았습니다. 기록은 신뢰를 설득하고 실패를 교훈으로 바꾸며 판단력을 날카롭게 합니다. 여섯 번째 습관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단순한 기분 전환이 아닙니다. 불평은 마음을 약하게 만들지만 감사는 두려움과 불안을 희망으로 바꾸는 힘입니다. 위기 속에서도 감사의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마음이 강해지고 도전의 열정이 솟아납니다. 감사는 또한 주변 사람들에게 신뢰와 동기부여를 전달합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습관, 행동으로 하루를 여는 것은 계획을 현실로 바꾸는 핵심 습관입니다. 계획만 세우고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도 종이 위낙서에 불과합니다. 저는 아침마다 반드시 작은 행동 하나라도 시작하며 하루를 지배했습니다. 이 행동이 쌓이면 기회는 기다리는 자가 아닌 행동하는 자에게 찾아옵니다. 이 7가지 습관은 모두 간단하지만 반복과 실천을 통해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아침을 바꾸면 하루가 바뀌고 하루를 바꾸면 인생이 바뀝니다. 특히 중년과 장년의 여러분에게는 작은 습관 하나가 남은 인생의 방향과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오늘 아침의 선택이 미래를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내일 아침에도 늦잠을 선택할 것인지, 일어나 하루를 지배할 것인지, 불평으로 하루를 시작할 것인지, 감사로 하루를 시작할 것인지, 계획만 세우고 멈출 것인지 행동으로 옮길 것인지는 여러분 손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평생 이러한 선택을 해왔고 그 결과 오늘의 나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부자의 아침 습관을 선택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이제 우리는 7가지 아침 습관과 그것이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지식을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실천하고 반복하며 일상에 녹여낼 때 비로소 변화가 시작됩니다. 1. 작은 습관에서 시작하라. 많은 사람들이 모든 습관을 한 번에 바꿔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단 하루만이라도 알람을 30분 일찍 맞추고 일어나기, 아침 물 한 잔 마시기, 하루 목표 한 가지 적기 같은 작은 행동부터 시작해도 충분합니다. 작은 변화가 반복되면 그 힘은 생각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2. 위기 속에서 아침 습관의 힘을 느껴라. 경제 불확실성, 건강 문제, 가족 문제 등 중년 이후 인생에는 다양한 위기가 찾아옵니다. 이때 아침 습관은 단순한 루틴이 아니라 판단력과 집중력,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는 도구가 됩니다. 제가 IMF 외환 위기와 여러 해외 프로젝트 위기를 겪으면서 깨달은 것은 정확한 아침 루틴이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삶의 기반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3. 감사와 기록, 그리고 행동. 감사는 불안을 희망으로 바꾸는 힘을 주고 기록은 경험을 자산으로 만드는 힘을 줍니다. 하지만 결국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아침 단 5분이라도 감사하고 일주일이라도 기록하고 한 가지 행동을 시작하십시오. 그 작은 시작이 1년 후, 5년 후 여러분 인생을 완전히 바꿉니다. 4. 중년과 장년에게 주는 메시지, 특히 40대 이후라면 아침 습관은 건강, 인간관계, 경제적 안정, 정신적 만족까지 연결됩니다. 젊었을 때보다 시간이 적어졌다고 느껴도 하루 30분을 바꾸는 것으로도
인생의 질을 극적으로 높일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을 선택하는 순간 미래가 달라집니다. 실천 팁 1. 내일 아침 단 10분 일찍 일어나 오늘 꼭 해야 할 한 가지 목표를 정한다. 2. 아침 한 잔 물과 스트레칭으로 몸과 정신을 깨운다. 3. 감사와 기록으로 마음을 단단히 하고 작은 행동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결론적으로 부자의 아침 습관은 단순한 루틴이 아니라 인생을 설계하는 힘입니다. 오늘 아침 선택이 내일 1년 후, 10년 후 여러분의 인생을 만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일어나라, 기록하라, 감사하라, 행동하라. 아침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